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국제적인 세계의 비즈니스 남쪽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에 몇 번 나갔죠. 우리 엄성욱님께서 가장 아끼는 난초와 저희 또 관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난초를 한 촉씩 교환 사돈을 맺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좋은 난초 두 개가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자 지간과 또 친구 세 분이 오늘 저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성욱님은 우리 식물 재테크 또 식물을 또 다양하게 변이종 시리즈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에서 좀 이름 있는 스타 플레이어급 콜렉터 수집가입니다. 우리 콜렉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취미 정도 여길 수 있지만 과거의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또 프랑스나 스페인 등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힐 때는 첫 번째 탐사대에 반드시 따라갔던 좋게 말하면 식물학자이고 미개척 또 이름 붙이지 않는 종을 찾아서 떠나는 탐험가이기도 하고 취미를 넘어선 그 일이 바로 식물 종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 중에 특히 돌연변이 섹션을 구축하고 체계를 잡고 길을 그어나가는 선구자적인 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10년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주재원 생활하기 전에는 중국에서 또 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난초 관련 수집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좋은 난초 또 한국에 가져오기도 하고 중국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여전히 강세인 일경구화도 여전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애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출란을 등한시한다 그건 아니고 출란과 일경구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엽식물까지 포함해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하고. Yeah, okay, yeah. This is my brother and the Dr. Lee. Actually, I really respect him. Also, I like him because of he is the top name list in the Orchid Society in Korea. Of course, he not only is the top name list in the Korea, but also world of the Orchid Society. He is the first man for the collector and breeder. So that's why I really respect him. He's my brother. 오케이. Yeah. 저 중국어로. 他是我的兄弟他是那个在韩国第一那个手机那个兰花，还有那个中国的蕙兰，他是那个最有名的那个波斯级的老师，他是那个教授在那个大邱大学的波秀教授，所以不管怎么说吧，他是我的兄弟，他是我的大哥，所以我喜欢他，我尊敬他，谢谢。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베트남어로도 안 되시고 베트남어로도. 베트남어는 좀 짧은데 간단하게 했습니다. 진짜 또일라 형님 베트남은 좀 이따가 하죠, 형님. 예, 저희 모친은 뭐 지금 이제 8순이시고요. 그런데 여전히 난초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아들하고 같이 키우고 계시고 부산에서 에란 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뭐 에란 생활 외에 에란인들하고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전시회도 또 출품도 하시고 뭐 하여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또 난초를 통해서 여전히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중년층, 그다음에 노년층 이 다양한 교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제 생각에는 참 젊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초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힘들어요. 그 어떤 게 힘들어요?
아니 이제 나이가 그래 되노니까는 예, 예. 아무래도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체력이 그렇죠. 예, 남자 딴 거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래 진짜 전시회마다 가보고 안 간 데가 없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꽃 피고 그럴 때 보면 또 풍나는 장마철에 꽃이 피어 그 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이 나를 때 진짜 좋아요. 예. 출란도 좋아요. 아들이 저 난초 취미에 너무 저 심취해서 좀 우려되지 않나요? 아, 우리 아들내미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딴 데 한눈을 안 팔잖아요. 원래 한눈 안 팔지 않나요? 안 파는데, 안 파는데. 애국 생활을 한국에서 산 생활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나쁜 데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질 않으니까 마음을 놓지. 본래 전공을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성악을 하려 해갖고 아, 그랬었어요? 예, 아버지가 못하게 타일러다 안 되니까 네. 몽디를 들고 팼어요. 아, 리얼리? 하여튼 뭐 형님 그래요. 아, 그랬었어요? 성욱이가 중2 때 학원을 그 천자문 한문을 알아야 된다고 네. 성욱이 작은 누나하고 방학 때 네. 천자문을 가르치라고 네. 펜글씨로 가르치라고 보내놨는데 난초저 이거를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갖고 중2 때부터 이걸 난초를 시작했습니다. 예, 용돈 주면 그 용돈 가지고 동천고등학교 우리 대연동에 예. 그 난원이 있었어요. 네. 그거 가서 사가지고 오고. 아, 우리 준호 씨. 예, 몇 킬로 수고하셨죠? 제가 재작년에 수료를 했는데 일단 제 교육생들은 너무 교육대 심취를 해서 몇 킬로 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보면 이 난이라는 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이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느꼈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아들이 이래 같이 행복하게 이 난을 키우면서 유대를 가지고 한 가지에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하남성 동백현 퉁바이 왕선용 회장이라는 중국의 걸출한 난초 스타 플레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제가 영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물어보니 자기 동네에 40만 명이 사는데 4만 명이 난초를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4만 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보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다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보면 엄청난 4만 명이니까 만 가구가 난초한다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전부 다가 난초는 돈이 되는 하나의 작물, 농산물로 취급해서 여겨지고, 그 다음에 교환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가 상인이고 다가 애란이고 다가 종자를 개발하는 육종가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되는데 난초하시는 사람이 4만 명이 될까 말까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40만 명이 있는 동네에 4만 명이 한다고 하니 정말로 우리는 에서까지만 좀 부족하다. 그리고 다시 바꿔서 우리도 계기와 어떤 전기가 마련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 난초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매체가 돼서 우리가 집에 참 재미있는 애완개나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강아지 때문에 없던 웃음이 만들어지고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난초 초문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볼 때 그 베트남 시장에 뭐 우리나라 출란이나 한란 두 개를 합쳐서 유사한 종의 시장이 덴드로비움이나 우리 베트남이 또 내세우는 파피오 페딜룸이나에 비해서 시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성향이. 네. 그때 이제 워낙 명장님 모시고 갔던 달랏이라는 네. 남부의 고산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거기는 사계란도 나고요. 네, 그때 네. 보셨던 한란도 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즐기고 네. 또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양난의 거의 자생지거든요. 그렇죠. 화표 페트롤리움도 있고 뭐 네. 종류 다양합니다. 덴드론부터 원종부터 시작해서 그를 다양하게 즐기는 인구들이 다 섞여 있는데 특히 베트남의 북부 지역 하노이 쪽, 하노이가 수도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국의 운남성하고 남쪽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즐기냐면 묵난을 즐깁니다. 보세난. 우리가 말하는 보세라는 난초를 보세란. 예, 중국에서는 묵난이라 그러나 무오란이라 그러는데 그 난초를 즐기고 그 문화를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잎의 무늬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근래의 경향이 이 묵난 보세란에서 소심이나 색화소심이나 색화소심의 색설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또한 아마 중국의 영향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 산지대가 내려오는 게 좀 있나요? 산체에서 내려왔다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산체에서 매매되는 것보다 이 뭐 운남성이라든지 이 광동 쪽 보게 되면 이 배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예, 병묘라고 네, 예, 거기서 나온 개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들어서 부쩍 색화 소심류가 나오는데 사실 소심도 드문데 색화 소심에 또 색화 소심의 색설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된 걸 채취했다기보다 실험실에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이 지금 형님 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올리면 넘어갑니다. 이게 정말로 자연 상태에서 나온 꽃이냐, 출람 맞느냐. 좀 미국에 제가 천종을 한번 그 소사이어티에 보냈더니만 이게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느냐라고 난리가 났었죠.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때 이 형님 올린 그 아메리칸 오키드 소사이어티라고 거기 저도 이제 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색소심, 네. 그다음 또 형님이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색화소심 아니면은 뭐 두화나 원파나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복륜이 들어간 걸 올리면 이 친구들 놀랍니다. 그렇죠. 과연 이게 자연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거 너는 혹시 만든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숲에서 온 건 맞고 그렇지만 이게 당장 퇴치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죠. 원야를 거쳐서 순화된 개체다라고 하면 다들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사고 싶다.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물론 베트남에 있는 에란인들, 묵난이나 보세란을 즐기는 이 친구들도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따로 전화도 오고요. 그래서 살 수 없느냐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는 거는 관유정에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나는 그냥 단순히 콜렉터고 취미가 나. 그냥 내가 띄우는 사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끊죠.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저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외성화, 그다음에 단엽화, 두화화, 원판화화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머그컵에 들어가는 양난, 특히 우리 호접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래전부터 육종을 하고 만들어 왔죠. 그 결정판이 바로 짧은 잎에 동그란 꽃이 피는 그인데 이게 수많은 하이브리딩을 통해서 나타날까 말까인데 우리는 산에서 다이렉트로 나타났다는 건 이 좁은 면적에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다 알고 있거든요. 참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종은 우리 저 베트남 시장이나 미국 시장 쪽으로 미국 시장은 제가 보여보니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팔 수 있냐고 왔는데 베트남 쪽으로 나중에 향후에 천종의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할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출해서 베트남 안에 오키드 컨퍼런스나 뭐 우리 시합 할 때 한번 보여보면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천정도 이미 가격을 물어봤어요. 나 그렇습니까? 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모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 난초가 덴드로비움 원종이죠. 네. 그게 뭐 포르쉐하고 페라리하고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네, 네. 베트남에 돈 많은 친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게 많이 낫죠. 좀 나은 게 아니고 난초를 즐기는 인구가 연세 드신 중장년층이 아니고 대부분 다 20대입니다. 아하. 그리고 베트남의 부자들은 대부분 20, 30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구매력도 있고 네. 또 남들에 비해서 과시욕도 있어요. 남들이 못 가진 거, 희귀한 거, 그거만 골라서 하는데 베트남은 식물을 즐기는 인구가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절반은 희귀간녀, 아로이드를 즐기는 친구들이고 나머지 절반들은 동양난, 심비디움 쪽을 즐기는 친구들인데 심비디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묵난에 빠져 있는데 이 묵난에 빠져 있는 친구들한테 천정하고 천정에서 핀 두화에 중투화가 핀 걸 보여주면 봤어 이미 이 친구들 사진으로 보고 네. 살 수 있느냐부터 이제 말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단순히 이제 난초를 지기는 에란인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내가 언급해 주기는 힘들 것 같고 이 한국에 있는 관유정에 있는 닥터 리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매듭을 짓죠. 그런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필라 말라 하는 천종을 들고 베트남에 한번 3월달에 보여줬다. 네.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 베트남은 저도 그 하노이에 난초 시장도 가고 베트남 정글 저 북쪽 힉스 미스터 힉스 한국으로 치면 만호방 정도 레벨에 도달한 큰 수집상 집에 가서 산에 들어가서 제가 또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엄청난 인구가 있고 젊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4배나 더 꽃을 좋아하고 꽃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고 분재원을 가보니까 저런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분재를 만드는가 할 정도로 경기가 있고 그리고 도자기 우리 화분까지도 수준 높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국가적인 기간 산업으로 바나나나 벼나 이상으로 이미 부호들 살만한 사람들 중산층에는 잘 잡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시미디움 쪽이 왕왕 SNS를 통해서 등장되는 걸 보고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난초에 천종 어떤 난초 이렇게 늘어나면 누가 사주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의문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저 돈을 왜 그걸 주고 사라고 하는 건 그 영역에 그 온기에 접근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 뿐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초는 피카소의 그림처럼 어떤 수준을 돌파한 옵션을 가진 것은 국제적으로 희귀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게 본다면 피카소의 그림이 누구나 그릴 수 있었고 지금 흔하다면 값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귀한 난초, 옵셔널 하이엔드급을 갖춘 난초는 조직 비양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게 산에서 나왔다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려서 함께 나누어서 구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자본이 돌고 돌아서 또 새로운 식품들이 나올 때는 또 자본이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나라 난초 얼마든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형태와 모양과 특성을 갖추었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 한 2년 반 좀 지났거든요. 네네. 처음에 할 때보다 네. 뭐 저는 이제 제가 만들고 기획하고 하니까 발전 좀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해보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유튜브가 좀 난기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아니면은 뭐 발전 아니면 조금 고쳐야 될 점이랄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오늘 또 저희 모친 모시고 친구랑 같이 이제 네. 그 관주정에 오면서 당연히 그 형님 이야기도 하고 네네네.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저보다 저희 모친이 유튜브를 더 많이 챙겨 보세요. 아, 그래요? 예, 야 오늘 이거 올라왔더라, 봤냐?라고 대화가 이어져요. 네네네. 보면 아주 파급력이 크죠. 아, 그리고 사실 지금 기존에 이제 난계가 처해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에란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란인 인구가 늘어나도 연세가 많으신 노년층이 늘어나지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기존 난계의 외침이 아주 뭐랄까 송곳이 달린 말이거든요. 네. 이 간지러운 것을 긁지 못하고 이 종기가 난 곳을 환부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부를 덮으려고만 했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매장이 되던 그런 기득권이 사실은 판을 치던 세계가 이제 어찌 보면 애란 세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이대발 명장이 하는 이 유튜버 방송 자체가 아주 객관성을 띠고 다양한 그 새로운 에란인들을 갖다가 유입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에란 문화가 만들어지고 건전해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인들 혹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던 에란
판도를 아주 크게 바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서 연구를 해봤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민출란도 봉심이 붙으면 전량 사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왜냐 물어보니 초록색 단정하게 생겼는 건 얼마든지 돈 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송매도 돈을 주고 사는데 명장님 봉심 붙었는데 왜 안 살까요? 라고 하는 얘기. 송매 향기 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 한국 것도 지금 향기가 많이 나거든요. 한국 그 향이 많이 나는 거 알죠? 사람들이 한국은 무향종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향이 많이 나죠. 아침에 햇빛이 싹 비칠 때 향이 납니다. 나죠. 청초한 향이 납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길지 못하고 짧게 나기 때문에 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주 아련한 듯하게 그 스치는 이 한국 출란의 향이 아주 매력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서양 친구들은 난초 꽃은 원래 하얗거나 빨갛거나 노랗거나 뭐 이런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꽃 색깔이 초록이라면 이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이 초록이라면 아주 보석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마치 이 송매라든지 동양란이 갖고 있는 그 출란의 초록하고 한국 출란의 꽃이 갖고 있는 진창의 초록하고는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거기다가 한국 출란 꽃은 무지에서 그냥 핀 그냥 민출란 꽃이라도 꽃에서 광이 납니다. 뺀질뺀질. 광이 나죠. 그거 보면 서양 친구들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거기다가 베트남 친구도 넘어가고 네네. 태국 친구도 넘어갑니다. 네네. 거기서 나오는 신비디움 원종은 초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출란의 초록꽃만 보더라도 넘어가고 반한다는 거죠. 예. 네. 이제 미국에 수출업체가 돼 있는데 베트남, 카나다 두 군데는 우리 여유가 생기고 역량이 생기면 진출할 계획이거든요. 인데 원판화라는 부분과 두화라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원판화하고 두화를 격을 두고 볼까요? 아니면 오히려 원판화가 더 낮게 취급이 될지 저는 그게 꼭 한번 묻고 싶었었어요. 일단 이 미니어처 혹은 이게 이제 소형화가 되면 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은 아마 일본 쪽이라 저는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형화되지만 충분한 감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체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화보다는 원판적을 더 좋아합니다. 왜?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보고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도 감상을 하려면 눈을 갖다 가까이 대야 돼요. 그리고 설점이 또렷한지 이게 뭐가 붙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원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경 자체도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을 매길 때 뭐 베트남이나 캐나다나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건 두하고 이건 원판하다라고 이렇게 격을 우리가 매기는 것보다 일단 원판하고 두화를 같이 묶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 이게 이렇게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할 거고, 네네. 그리고 눈에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늬가 또 잘 관찰이 돼야 되고 이런 격을 따진다면 원판이 훨씬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고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뭐 관엽식물이라든지 한국 출란이라든지 일경구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원판 쪽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봤고 사실은 두화 원판하는 우리가 어떤 게 더 낫다. 우리 국내 정서에서는 룰과 격이 있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원만한 것 속에서 더 볼만해야 된다라는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니 사실 우리나라는 잘생긴 원판이 두화보다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원판화가 더 시장 해외 진출에는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견해를 또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이 원판 복류나 동방불패 오늘 한 촉과 지금 여기 있는 이난초 한 촉이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난초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난초는 일경구화고요. 일경구화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는 이제 일본 쪽이라 이제 타이완의 영향이 큰데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는 일경구화라 하지 않고 회란이라고 합니다. 회란. 그다음에 이제 중국 발음으로 회이란이라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냐면 출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봄에 꽃이 피니까. 네. 봄에 꽃이 피고 향기 있기 때문에 출란으로 치기 때문에 출란에서 일경에 일화가 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출란 같은 꽃이고 일경에 여러 송이가 달리면 일경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경구화인데 일경구화에서 황화 소심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자료를 남겨놨고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일경구화 이제 전국 전시회 때 이 이제 이름은 황금이라 지었고요. 이 황금이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초는 제가 이제 한국 출란 천황소하고 색감을 비교를 했는데 천황소 색감보다 훨씬 황금색이 더 진하게 듭니다. 예, 아주 뛰어난 일경구화인데 제가 이제 중국 생활 15년 동안 하면서 그때 이제 수집했던 개체 중에 하나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난초 중에 하나인데 제가 평소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명장 형님한테 제가 이제 이 동방불회 한촉하고 이렇게 교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상을 받았던 거죠. 자루가 녹색이네요. 네. 그럼 설판도 백판이 아니고 이제 황설이고요. 네네. 아주 귀하죠. 왜냐하면 주판, 주부판, 봉심, 네. 그다음에 설판까지 모두 황금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도 녹경이고요. 네, 좋아요. 예, 뭐 모든 게 녹색인데 꽃만 황금색으로 물이 드는 난초죠. 그래서 향기는 어떤 향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 일경구화라고 다 향기가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천성이라든지 운남성 남쪽에 있는 일경구화의 경우에는 꽃이 피면 간혹 향이 너무 진해서 진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난초도 아니고, 예, 이 난초는 이제 호북성에서 이제 산치된 난초고요. 호북성. 예, 이 난초는 사실 또 일화가 있는 난초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 공인으로 일하시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산동네 가서 이제 모셔오고 그 산동네 꼬맹이가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산책꾼이 됐는데 전문산 뭐 소위 말하는 오키드 헌터죠. 네.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친분을 가지고 지내면서 좋은 꽃이 발견됐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렇게 저한테 왔던 난초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보니까 이 소를 한 마리 받고 염소를 주는 가도 생각이 드는데 이 동방물패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그리고 국제적인 스타급에 있는 분이 또 이걸 또 갖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니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종이 다른데 그리고 우리 동방불패도 뭐 먼저번에 영상에도 나갔지만 사실적으로는 국제적인 난초잖아요 이게. 오, 그렇죠. 네. 두엽성에 약간 단엽성을 띠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원명하고도 엽성이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네, 예, 원명 같은 경우에 원판입니다. 거의 원판성이죠. 피워보셨어요? 저 피워봤죠, 이게. 우리도 피워봤는데 예. 근데는 그거 너무 좋아요. 예, 원판성이고 원판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명이 두화로 피었다. 저는 원명이 두화로 핀 것보다 지금의 원명이 원판으로 핀 화형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꽃이 네네. 한국의 기준, 예를 들어서 한중 일의 기준으로 두화다, 원판화라 해가지고 했으면 물론 두화가 굉장히 높겠죠. 네. 하지만 이게 한중 일을 떠나가지고 유럽 쪽이라든지 미주 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 내놨을 때 과연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콩에서 황색이 난 거하고 어느 정도 격을 갖추면서 눈으로 잘 보이고 적당히 아름답고 황금 비율을 갖춘 원판에서 핀 거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기준만 꼭 높고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격이 높다라는 것보다 전 세계 평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높느냐라고 보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동방불패도 거의 지금 보게 되면 원명하고 엽성도 비슷하고 또 꽃 자체도 두화보다는 조금 크고 네. 지금 거의 원판으로 필 꽃인데 그래 봤을 때는 동방불패 꽃이 아주 격이 높은 원판 복륜화로 피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 이제 외국 나라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중에서는 이 동방불패가 최고 수준의 볼륨을 자랑하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 다 틀어서 이 정도의 원판화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중국은 제껴놓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일단은 일경구화 사이즈가 큰 잎 엽성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일경구화 잎은 큰 거는 1m까지 자랍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근래의 경향은 3-4cm 사이즈로 좀 줄어든 걸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제 폭이 넓어지고 이제 두엽성을 좋아하기 네. 시작했는데 일단은 중국은 제껴놓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이 난초는 이런 종류의 엽성을 가진 난초가 없습니다. 복륜. 그리고 일본 난초는 대체로 같은 출란이라 할지라도 엽성이 좀 깁니다. 그렇죠. 허리 길죠.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작고 미니어처된 걸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들 나라에 나는 일본 출란은 요런 사이즈, 요런 볼륨감, 요런 격을 가진 복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방불패가 최고의 복륜 개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리아 오픈에서 그랑프리 1등을 한 황화의 소심 일경구화를 제가 드디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잘 길러서 초골도 늘려서 돈도 좀 만들고 또 꽃도 피워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이 산채에서부터 출발되었고 촉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명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또 어머님 모시고 우리 난초의 미래 비전과 또 국제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시장 전망 그리고 등등 또 난초를 통한 가족사 한 편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배우는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돌아오고 있는 트렌드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소통된다는 그 자체가 기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뛰어난 이 동방불패라는 이 개체하고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고 있는 황화 소심의 주 부판 봉신 거기다 설까지 황금색으로 물든 일경고와 황금하고 이렇게 바꾸게 돼서 교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동방불패 열심히 잘 번식해서 제가 먼저 꽃을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불패 잘해서 베트남 시장에 한번 오픈 시켰어. 제가 많이 늘려놓을 테니까 이거는 돈이 들어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다음에 한국 출란의 신미디움 종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디자인 예쁨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한 종목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라는 걸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